안녕하세요, 여러분. 뿌띠리치입니다. 우리 오늘은 물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볼까요? 여러분, 최근에 엔비디아, 테슬라 사셨다가 요즘 좀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타기 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던데 혹시 여러분도 하셨을까요? 물론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워낙에 성장성이 좋고 이제 지금 조금 물타기 한다고 해서 미국 어떤 주식시장 자체가 확 꺾이고 이럴 것 같진 않아서 여러분이 물타기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걱정하셔야 되고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물타기라는 것도 좀 잘못하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타기가 아니라 조금 더 계획적인 분할 매수를 하실 수 있게끔 오늘 물타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먼저 제가 계좌 하나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이 계좌는 제 건 아니고요. 다른 분 계좌인데요. 이분께 허락을 받고 계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분도 이 미국 주식 말고 다른 국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다른 자산은 좀 이미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이라는 점. 네. 하지만 이 계좌만 보고 우리가 물타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은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하실 때 테슬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미국 주식을 워낙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저한테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 추천을 좀 해달라고 하셨었고, 제가 그런 PB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가진 종목 안에서 저는 이런 회사들을 오랫동안 투자해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테슬라와 엔비디아였는데 테슬라는 사셨고 바로, 그리고 엔비디아는 조금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살지 아니면 AMD를 살지 이게 고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편하신 대로 선택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엔비디아도 아니고 AMD도 아니고 다른 회사를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회사를 왜 사셨는지 여쭤봤더니 그 회사가 이제 그분이 매수할 당시에 주가가 1달러대였던 거예요. 굉장히 이제 가격이 싸죠. 그래서 이 1달러대 회사가 그래도 좀 성장을 빠르게 하면 10달러까지 금방 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엔비디아나 이런 AMD나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이미 비싸니까 100달러짜리 회사가 1000달러 가는 것보다 1달러짜리 회사가 10달러 가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이제 이미 투자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잘 되길 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회사가 그 이후에 정말 좀 빠르게 5달러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와 정말 이러다가 10배 가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5달러 때까지 가고 그 이후로 계속 하락세를 거듭하더니 지금은 다시 1달러 밑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이 1달러짜리 주식이 5달러가 됐다가 다시 또 1달러 밑으로 내려오는 이 사이에 이분이 이제 굉장히 희노애락을 많이 겪으셨겠죠. 그죠? 5배 상승을 받다가 지금 다시 마이너스까지 내려온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회사가 5달러 가는 동안에도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상승을 하니까 쭉 하셨다가 이 회사가 이제 5달러를 찍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또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저가 매수를 할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또 열심히 사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달러 밑으로 내려오니까 조금 이제 멘붕에 빠지셨겠죠. 그래서 그때 또 물타기를 몇 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1달러 밑으로 내려온 기간이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좀 고민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저한테 다시 이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의 계좌를 보고 좀 이제 답답했던 건 어쨌든 테슬라라는 잘 나가는 좋은 회사의 비중보다 이렇게 이름을 모르는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잘 모르는 기업의 주식의 비중이 훨씬 크더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여러분께 보여드렸듯이 테슬라보다 무려 50% 이상이 더 이 주식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실도 크고
테슬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주가가 상승해야지만 계좌 전체로 원금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말지 약간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지금 이 회사가 다시 한참 그렇게 상승했을 때처럼 5달러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이것도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래 기다리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2, 3년 안에 다시 5달러 이상의 어떤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되게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혹시 추가적으로 뭔가 투자를 할 자금이 있으시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좋은 회사를 사서 그 회사가 상승을 할 때 좀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그 수익 실현한 것만큼 얘를 손절 처리하면 어쨌든 똔똔이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좀 편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 어때요? 라고 말씀을 드려봤더니 지금 당장은 추가로 매수할 만한 여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좌만 놓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 계좌를 보고 어떤 좋은 방법이 좀 떠오르셨을까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계좌를 봤을 때 답이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만약에 저라면, 제 계좌였다면 저는 그냥 손절했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손절을 하고 이 1,400만 원으로 다른 투자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지금부터 뭔가 조금 더 모아서 더 좋은 회사에 조금씩 더 투자를 해서 수익을 더 올려가는 방법으로 손실을 만회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도 그렇고 보통의 다른 분들이 손절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지금 이 계좌를 봤을 때 손절 금액이 대략적으로 5,2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진짜 웬만한 평범한 사람들의 연봉 수준이잖아요. 이 금액을 한 번에 그냥 다 마이너스 처리한다? 이건 쉽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저야 워낙 손절에 대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겠지만, 상당수의 다른 분들은 그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타기를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수익을 많이 본 종목, 그리고 잘 나가는 회사는 조금밖에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제 앞으로 좀 희망이 잘 안 보이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많은 돈이 물려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타기 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회사도 잘 나가고 주가가 수익이 잘 나는 회사에 많은 돈이 들어가 있어야 반대로 조금 내가 이렇게 모험을 하는 종목들, 아직은 작은 회사지만 앞으로 크게 될 것 같은,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는 이런 회사에 작게라도 비중을 싣고 이런 손절을 하지 않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돼버리면 이제 계좌 전체가 마이너스인 상황이 길어지면서 결국 남들이 돈 벌 때 나는 손실만 보고 있다라는 어떤 패배감 마저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물타기는 이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몇 가지 가지고 계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원칙에는 절대적이라는 건 없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면서 스스로 만들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이 아무리 원칙을 잘 만들어줘도 자기가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면 거래를 할 때 잊어버리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작게라도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원칙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지금 이분은 앞으로는 물타기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분의 사례를 들어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 물타기를 해서 이런 공경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체감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한 걸 가지고 원칙을 세우시는 게 먼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요. 반드시 확신이 드는 회사를 사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주식을 쇼핑처럼 생각하시거든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주가가 빠졌으니까 지금이 기회야 라고 가격만 보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결국 회사에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가격이 싸더라도 회사가 비전이 없으면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의 수준을 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주가가 싸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가가 싸졌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에도 확신이 드는 그런 회사를 사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이분도 그 회사에 대한 확신은 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 회사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비전을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 회사가 앞으로 $10를 넘어서 $100까지 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고민 안 하셨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물타기를 하면서 계속 고민이 드는 거는 그 회사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일 수 있거든요. 결국 투자는 쇼핑이 아니라 여러분이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요. 반드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하셔야 돼요. 이건 물타기랑은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저는 투자를 할 때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총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 안에서 이 기업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가져갈 건지를 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비중이 정해졌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 번에 그 비중을 다 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나눠서 담는 것들을 만약에 다 담았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가격이 더 떨어져도 추가적으로 매수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의 원칙은 또 다양하게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기준으로 매수하고 매도할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기준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확신이 아무리 드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돈을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10년 가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생각보다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생각보다 빨리 그 회사가 뭔가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수익 실현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투자를 시작할 때만큼은 이 비중을, 이 금액을 이 회사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시간을 투자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투자하시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이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이런 마이너스 구간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엔비디아를 투자하면서 마이너스를 경험했던 시간이 꽤 길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나 제가 반드시 어딘가에 썼어야 하는 돈을 투자했거나 그러면 아마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름대로 그래도 확신이 있는 회사였고 그리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이었고 애초에 좀 길게 투자할 생각으로 들어갔던 돈이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저는 잘 버틸 수 있었고 그래서 수익을 잘 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은요. 일단 손절에 대한 기준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손절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이 회사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예를 들어서 CEO가 바뀌고 예전 같지 않게 됐다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사업을 잘 해오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 부문이 정리되고 신사업이 새롭게 생겼는데 이 신사업이 뭔가 원활하지 않다거나 뭐 이런 어떤 그 기업 내 변화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내가 당장에 지금 몇 달 뒤에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이 주식이 안 좋은 상황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손절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손절에 대한 기준도 좀 갖고 계신 게 좋은 것 같아요. 때로는 손절을 해야지만 여러분이 기회비용을 놓치지 않고 잡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필요한 경우에는 손절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손절을 하겠다라는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우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려봤어요. 첫 번째는 확신이 드는 기업에 투자하기. 주식의 가격만 보고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기. 막연하게 물타기를 해서 비중을 너무 높이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계획적으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그만큼의 돈으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려봤어요. 버티지 못할 돈까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계획하셔서 계획하신 비중을 지키시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돈으로만 투자하자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손절에 대한 여러분만의 기준을 가지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어떤 경우에도 물타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급락하는 구간이라고 하면 어떤 이제 이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으로 문제가 오는 경우잖아요. 이렇게 경제 전반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에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뒤에 급등이 다시 따라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이 충분히 분할 매수나 약간의 물타기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다른 회사는 다 잘 올라가거나 다 잘 되고 있는데 내가 가진 종목만 떨어진다거나 혹은 이렇게 급락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향하는 분위기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물타기든 분할 매수든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돈을 더 추가로 투입하기보다는 이 상황이 좀 마무리가 되고 반전을 할 때 바닥을 찍고 다시 반전이 나올 때 그때 물타기를 하든 그때 분할 매수를 하든 그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시려면 내가 감당할 만한 돈으로만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제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니 해도 제일 마음 편한 투자는 저는 지수 투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종목을 사야지만 지수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으로 몇백 %씩 수익을 냈다라는 사례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조급한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런 종목 투자에 더 관심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종목 투자는 초보자들이 접근해서 수익을 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상한가, 하한가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량주들도 하루에 8%씩 10%씩 빠지는 경우 있고요. 경제 위기가 오면 정말 몇십 %씩 하룻밤 사이에도 날아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초보 투자자라고 하면 지수 투자로 먼저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훨씬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거든요. 물론 상승을 따라가긴 힘들지만요,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개별 종목보다 훨씬 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더 편하실 거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회사라는 곳에서 언젠가 퇴사를 하게 되잖아요. 내 돈은 내가 은퇴를 하더라도 은퇴를 하지 않는 곳으로 일을 하러 보내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 돈을 어디에 일을 하러 보낼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어떤 기업보다는 지수가 훨씬 안정적인 평생 직장이 아닐까요? 어떤 특정한 기업들은 물론 그 기업이 잘 나가는 동안에는 내 돈도 성과를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지만 이 기업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상장 폐지될 수도 있는 거고요. 모르는 거니까 이왕이면 이런 지수에 여러분의 돈의 일부를 보내서 평생 동안 일할 수 있게 취업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개중에는 이런 투자를 도박처럼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운이 좋으면 우리가 잠깐은 돈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과 부자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운이 좋아서 지금 잠깐 돈이 많을 수는 있는데 이 많아진 돈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돈이 많길 원하는 건지 부자가 되길 원하는 건지를 스스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자가 되길 원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잠깐 돈이 많은 걸 추구하실 게 아니라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건강한 투자를 하는 게 내가 부자가 되는 거라는 걸, 그렇게 가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물타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투자에 대한 원칙도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드려봤습니다. 제 채널은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바꿔서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만든 채널이에요. 저처럼 삶을 바꿔서 부자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분들과 일상을 바꿔나가는 이야기, 그리고 투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부자로 산다는 것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나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제린스 라이프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곳에는 이미 그렇게 일상을 바꿔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모여 계세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네이버 제린스 라이프 카페로 놀러 오세요. 제가 카페 주소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에 계신 분 한 분이요. 그동안 이제 저축이라는 걸 잘 해본 적이 없는 분이셨대요. 그런데 이제 가입을 하셔서 2월 달부터 카페 활동을 시작하셨고, 지금 이제 7월이니까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이 6개월 사이에 800만 원 이상의 돈을 저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쁘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고, 배우자분도 굉장히 좋아하셨다라고 하셔서 저도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오셔서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자극도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또 이제 뭔가 용기를 내서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함께 모여서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여름 휴가철이 시작인데요. 여러분 여름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직장인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을 엔화가 싸니까 일본 여행으로 가자던가, 아니면 남들이 다 가니까 해외여행을 따라서 간다거나 이렇게 휩쓸리듯이 시간을 보내시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여러분이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선택하셔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제가 재테크 채널이긴 하지만 재테크 이야기 아닌 다른 이야기들도 종종 여러분들께 많이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한테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뭔가 다뤄줬으면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